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에 있는 조익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이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전국에 이렇게 거의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때마다 점점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고등학생들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점점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의 일부는 마쳤고,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되게 저학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냥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초등학생들은 좀 쉽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시고요. 여기서 혹시 제가 그래서 너무 혹시라도 중고등학생들이 좀 올까 해서 몇 정도 슬라이드 정도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그거는 중고등학생들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세포의 대응 전략이라는 걸 제목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몸이 세포로 일단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더울 때나 추울 때 이렇게 보면 더울 때는 땀을 흘려서 오늘 옷도 물론 벗지만 땀을 흘려서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추울 때는 이렇게 몸을 떨어서 온도를 높이려고도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고 싶다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배고프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세포가 뭔가 신호를 받고 그런 신호를 받고 그거에 대한 나 배고프니까 어떻게 음식을 구해야겠다 그런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대체 자극이 뭐고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은 어린 학생들은 이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할 게 이렇게 과학이 빨리 발달하고 그러는데 할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몰라도 이미 밝혀진 게 다일 텐데. 그런데요, 사실은 생명과학은 밝혀진 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또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제가 하는 말을 막 이해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요? 뭐 말을 듣고 청각이 이렇게 반응해서 뇌에다 신경을 보내서 신경이 이렇게 자극이 돼서 그걸 또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과정은 아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또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가는 앞으로 평생 몇십 년을 더해도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제가 이제 이런 세포 신호 전달이라는 거, 신호를 전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우선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뭘 하냐. 대학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죠, 저희가. 근데요, 저희는 이 세포 신호 전달, 세포가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래서 지금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전달이 잘못되면 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질병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신호 전달이 잘못될 때 생기는 게 많아요. 그러고 치매도 저희가 좀 이따 한번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호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 연구는요, 당장 막 약을 만든다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정말 기초 연구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게 저는 그냥 던지는데 그런 발견을 했다는 걸 던지는데 그거를 또 활용하는 의사들이나 산업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약을 만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연구를 한다 생각하고요. 저희는 학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놀기도 하고. 근데 그 어린 학생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마딜로라는 거죠. 아마딜로. 이게 우리나라 제가 어른들은 모르는데 학생들은 꼭 알더라고요. 아마딜로라는 건데 얘가 보면은 유전자의 이름이 윈트 신호 전달을 전달하는 유전자가 아마딜로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저희가 윈트 신호 전달하고 저희가 하는 유전자 중에 하마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하마. 그런 유전자 때문에 그 신호 전달 저희가 2개를 하는데 여러분들 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게 그냥 해상도는 좋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건강한 간이고요. 이게 이제 지방진 음식 많이 먹고 술 많이 마시면은 이렇게 지방간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간이 좀 딱딱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간의 기능이 잘 못하면 간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 같은 걸 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런 작용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암으로 진행되면 이 암이 간암은 큰 문제가 이제 모든 피는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고 몸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생긴 암이 다른 조직에 전이가 잘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전이가 돼서 사람들이 죽고 그러죠.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이게 쥐인데요. 쥐 조그만 생쥐 갖고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유전자를 하나를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저희가 사실 제가 망가뜨린 거 아니고 이제 공동연구 저랑 같이 하는 저희 실험실 출신 교수랑 같이 하는데 거기서 이 유전자를 망가뜨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간은 요만해요. 근데 간이 점점 커져요. 커지다가 이렇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현상이 진짜 요 사람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요 유전자가 망가지면 암이 생기는데 사람에도 이런 유전자가 망가진 게 있느냐? 그런 걸 찾아봐서 망가진 게 있다면 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쥐를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그런 걸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분들 여기 어른분들도 오셨는데 그 아직은 어른분들 부모님도 치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려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60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저 동기나 저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저 나이 또래 보면 부모님들이 치매 걸리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 한번 봐봐요. 이게 뇌거든요. 뇌 MRI라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치매 환자가 정말 많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뇌가 이렇게 쭈글쭈글한 주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없어요. 막 쭈글한 게 이런 데가 텅텅 비어지는 거죠. 여기는 그런 데로 꽉 채워져 있잖아요. 이런 데가 막 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가 뭘 하냐면 생각하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망가지면 제대로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치매 환자를 저희도 보면 저도 장인 장모님이 요새 치매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치매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암보다 저는 더 무섭다는. 왜냐하면 오래 가거든요, 이게 치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치매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린 학생들도 이거 들었는지 모르지만 치매가 처음에 생각하는 거 보면 요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뇌에 축적이 돼요. 막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러면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결국 이렇게 타우라는 단백질을 막 변형을 시켜요. 그런데 걔가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도인지 장애,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 60 넘어가면 깜빡깜빡한다 막 그런데 내가 치매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젊을 때 깜빡깜빡하는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60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걱정을 해요. 내가 진짜 치매인가? 그런데 그때가 치매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노화 과정이랄 수도 있는데 그때가 경도인지 장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이미 뇌를 한번 보세요. 학생들 보면 요 뇌랑 요 뇌 보면 요 뇌가 훨씬 더 찌그러들었어요. 얘보다 잘 비교하면 이 치매가 완전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게 안 돼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 살리기가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치매 약 좋은 거 나왔다고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레캠비 뭐 그런 약은 뭐냐면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이제 뇌에 축적이 되면 걔를
항체라는 걸 써서 그거를 제거하는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이 굉장히 비싸요. 요새 국내에서도 이제 사용이 허가가 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초기에 그 치매 환자에서는 그 약이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는, 가령 이런 정도 상태에서는요, 약이 없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죽은 놈인데 거기다 뭐 그걸로 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없앴다고 살겠어요? 안 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떻게든 요 초창기에 이거를 치매를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자. 그러면 요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냐.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입대인데 최근에 건물 이사해서 건물이 좀 깨끗한 건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우선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세포 신호 전달을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포 신호 전달은 주변의 신호에 반응하여 세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신호가 오면 그거에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사진 걷다가 보면 거기 무슨 생각 들어요? 이런 밤에 이렇게 운동한다고 이렇게 걷다 보면 어린 학생들은 무슨 생각 들까요? 어른들은 무슨 생각 들까요? 뭐 저랑 다 다르겠지만 저기 맨 뒤에 앉은 그 안경 낀 학생 이런 사진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막 화나다. 멋있네. 화나다. 요 맨 앞에 앉은 학생 물 마시는 거 어때요? 이런 사진 보면 피곤해? 피곤해. 맞죠? 왜 피곤해? 좋네요. 피곤해 보여. 맞아요. 또 그 여학생 거기 맨 앞에 있는 그 지금 엄마 보는 학생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다들 좋은 답인데.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해. 다 자기 생각을. 무슨 생각 들어요? 이렇게 혼자 만약에 자기가 걷는다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음에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또 그때 대답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정말 좀 뭐 멍청한 생각인데 학생들 이런 생각이. 이게 옛날에 진짜 어렵게 살 때는 저 많은 아파트 중에 왜 내 아파트는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들 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 봐봐요. 어떻게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가 얘기한 것처럼 다들 피곤하게 살잖아요. 여기서 각자 다른 일을 해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나. 전 정말 그게 뭐 문과적인 소양을 가진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보면 뭐 다 뭐 얘기를 잘 하시는데 저는 이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다 뭐 그리고 진짜 사람 많은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게 세포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세포가요 30조 개, 30조 개가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알아요? 조면은 억이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억이 10만 개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요. 저기 조그만 학생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세포를 갖고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30조, 40조 되는 게 한 몸에서 이렇게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얘랑 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사나. 그 질문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봐봐요.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린 학생들 한번 이해하기 좋게. 이런 건물 보면 건물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또 이것도 이상했어요. 회사에 사람들이 많이 간대. 건물에 이 사람들이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근데요, 학생들 봐봐요.
가서 뭐 할까? 이 사람들은 다 어? 서류? 서류 보고 막 그러지. 근데 보면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책상에 앉아서 다 각자 이상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요거를 세포 신호 전달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큰 건물에 이제 회사니까 회장이나 그런 분이 계시겠죠.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뭐 아이디어를 받아서 뭘 한번 해봐라. 이제 그거 해봐라 하는데 이런 큰 회사 가령 우리나라 삼성에서 회장이 이재용 회장님이 딴 사람들한테 할 때 저기 말단 직원한테 해봐라 시키겠어요? 아니죠. 뭐 사장단 모아놓고 이 회하라 그러는 거는 특정 부서한테만 몇 명한테만 이렇게 지시를 하겠죠. 삼성에서 그 최고 통치자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시키겠어? 아니에요. 진짜 몇 명 불러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메일 전화로 하. 이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세포 자극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세포에서 외국에 뭐가 하나가 자극이 갔어. 그러면 우리가 그건 그냥 영어는 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걸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차장회의, 부장회의, 그다음에 과장회의 뭐 그렇게 쭉쭉 내려와서 말단까지 막 회산을 해요. 그래서 특정 부서가 뭔가 중요하다 그러면 부서 내 가령 영업부에서만 회의를 해. 그 다음에 회의가 여러 가지 돼요. 근데 이게 보면 세포 신호 전달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온 자극을 세포에 있는 수용체라는 게 인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러 단계의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가 결정이 돼. 그러면 결정이 되면 공장에서 뭘 만들어라. 몇 대를 만들어라. 우리 이번 분기에는 1000대만 자동차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가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수를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여기에서 효소 활성화가 쭉 일어나면 뭐가 되냐면 우리 몸에 있는 DNA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진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영어로 했는데 세포 신호 전달이에요. 이게 세포 신호 전달인데 얘가 세포가 주변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뭐 해를 해? 뭐 하면 좋겠다.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요 세포가 이렇게 많아. 아까 여기 30조 40조 세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모든 세포가 다 신호를 받을 수는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회장님이 지시할 때 몇 명 전화번호가 알고 있는 높은 사람들한테만 연락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호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 수용체를 갖고 있는 신호를 그런 세포한테만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혈관을 타고 막 신호가 돌아다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놈만 받는 거죠. 그래서 걔가 신호를 몸속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쭉쭉쭉쭉 연결을 시켜요. 이 신호가 왜 여러 단계가 필요한가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를 만들고 그래서 야, 우리 이런 달리는 데 필요한 유전자 많이 만들자. 그게 신호 전달이에요. 예? 그게. 근데 신호 전달을 볼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이 도미노인데요. 한번 도미노가 이게 지금 한번 볼게요. 뭐 도미노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뭐 이게 인터넷이 되나요? 되겠죠?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이 도미노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봐봐요. 진짜 도미노라는 게 지금 신호라는 게 크지가 않다. 우리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신호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런 조그만 신호가 지금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도미노라는 게 무섭잖아요. 여기 조금만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이걸 보세요.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보세요. 아까 이만한 거는요. 웬만한 사람이 밀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였냐면 요만한 조그만 거를 도미노를 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퉁퉁퉁퉁해서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신호 전달이라는 게 우리가 세포가 제가 자꾸 얘기하는 신호 전달이라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시그널 신호를 외부에서 받아. 그 다음에 그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다음에 신호를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좀 더 다시 강조하기 전에 저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 아마딜로라는 유전자를 이름을 가진 신호 전달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호 전달의 그 아마딜로가 유전자가 뭐냐면 요게 그런 건데요. 외부에서 신호가 오면 여기 수용체가 있고 그게 신호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 이게 뭐 아시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게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유전자를 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그만 신호가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거를 학생들도 한번 잘 보면 심플한 거예요. 신호 전달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자극이 와. 호르몬 같은 게 와요. 그러면 세포가 그걸 인식하고 여러 단계를 이렇게 릴레이를 해가지고 도미노처럼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반응을 한다. 이제 신호 전달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호 전달이 왜 무서운 거냐. 여기 선생님들 보시면 아까도 도미노처럼 도미노 요만한 거 딱 쳤잖아요. 그랬는데 학생들 봐봐요. 도미노가 얘가 쾅 얘를 쳤어. 그러면 얘가 여러 개를 칠 수가 있어요. 효소니까. 또 요 효소는 여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가령 5개만 활성화시킨다고 치면 5개를 막 일해라 시그널을 보내. 그리고 또 얘가 5개, 각각이 5개 한다고 치면 25개가 돼요. 그 다음에 그 25개 된 게 또 5개 가면 요 아래에서는 125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번 신호가 외부에서 왔을 때 그거에 반응하면 엄청나게 많은 신호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세포 신호 전달 과정이 여러 단계가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초등학생들도 그 뭐 자기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 그림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 궁금하잖아요. 아까 이런 거 그림 있잖아요. 저희가 연구한다는 이런 그림. 요 단계가 그냥 누가 저 하늘에서 누가 그려서 줬겠어요? 여기 있는 하나하나 동그라미가 한 사람이 평생을 연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찾냐? 이게 눈에 보일까요, 학생들? 안 보여요. 저도 평생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논리가 이런 거예요. 뭐 신호 전달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자, 한번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저기 왼 뒤에 앉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 중학생 같이 보이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거기 여학생. 이게 뭔 거 같아요? 답해 볼래요?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 뭔지 알아요? 여기에 뭘까요? 여기에 뭘까요? 잘 안 보여요? 진짜 저도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요게 뭐냐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팔이 눈이에요. 머리에 팔이 머리. 눈이에요. 여기가 팔이 더듬이가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호 전달 경로를 어떻게 아까 그림이 빽빽하게 채워졌잖아요. 이게 팔이 정상적인 팔이거든요. 초팔이 조그만 팔이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보이는 그 날파리 말고 이 조그만 실험에 쓰는 파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린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봐. 이게 단계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활성화시키고 얘가 얘를 활성화시켜서 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어떤 유전자가
많이 생겼다고 치면 얘가 많아졌다고 그러면 얘도 많아질 거고 얘도 많아지면 눈이 이렇게 많이 커지는 거예요.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A, B, C와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요. 봐봐. A가 많아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눈이 막 커져. 암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여기 만약에 B를 없애버려 봐. 그랬더니 눈이 정상이 되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A가 B를 활성화하지 못하니까 얘가 정상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A가 B를 위에 있어 조절을 하는구나. 만약에 또 근데 C를 없애봐, C를. 그랬더니만 정상이 돼. 그러면 A 밑에 요게 요 단계가 있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봐봐. A에다 활성화를 딱 시켰어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 커질 거 아니에요? 암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B를 망가뜨렸어. 그러면 암이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다 C를 다시 올렸더니 암이 생겨.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A가 맨 위에 있고 A가 B를 조절할 거고 B가 C를 조절해서 눈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세 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다 뭐 B-1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이렇게 신호 과정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저희는 이제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간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입증을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죠, 저희는. 근데 여러분 학생들도 잘 생각해 보면 요 단계 알면 그 단계 다음 단계를 예상할 수 있고 제가 조금 이따 요거 하고 나서 조금 어려운 거를 한번 여러분 머리 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건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신호 전달이 왜 중요하냐? 이 암 같은 게 잘 생겨야 신호 전달. 가령 요거 예를 들어서 이 글자 보이세요? 이게 신호 전달 이상에 의해서 암이 발생하는데 암이 어떻게 발생하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몸이 도시라고 생각. 우리 도시예요. 그 다음에 세포를 도시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도시에는 도시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만 어떤 사람이 나 집 우리 이렇게 길거리가 있는데 길 한가운데 나 집 짓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막 그런데 집이 막 콱콱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통이 마비되고 뭐 살아나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에서는 집을 못 짓고 어떤 특정 위치에만 져야 된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시 성장을 통제하는 크게 두 가지 규칙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이 활동에는 가속 자동차 운전할 때도 악셀레이터가 있고요. 눌러주는 거, 빨리 가라는 거,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거 집을 더 지으라는 신호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집이 몇 채밖에 시골에 몇 채밖에 없는데 그 동네 이사를 많이 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을 빨리 지라는 신호가 거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는 너무 과밀된데 그만 저 그런 신호란 말이에요. 근데 암이 왜 되냐? 이 가속 페달이라는 건 뭐냐면 암 유전자거든요. 암 유전자가 너무 많이 발현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지어 하는 그런 시그널이 고장이 난 거예요. 원래 적당히 돼야 되는데 계속된 그런 게 뭐냐면 암 유전자라고요. 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면 암이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암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세포가 너무 잘 자라서. 두 번째는 세포가 자라는 걸 억제하는 놈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억제를 원래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세포가 많이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이렇게 달리기 하다가 어떤 놈이 여기 있으면 그게 시그널링 신호가 와서 메시지가 와서 신호에 의해서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멈춰 그래도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널링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초학문이라는 게 뭐라는 거냐면 이런 시그널링을 순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밥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생활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걸 잘 알게 되면, 이런 데를 잘 막아주면 항암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이제 창피한 이야기지만 항암제가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몇 개나 돼요? 없어요. 창피한 현실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산업화를 게을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국에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약의 후보 타겟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들이 거기를 발굴해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만들었으니까, 연구를 안 했으니까 그런 약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좀 쉽지가 않죠. 기초연구라는 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이런 시그널링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학생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암이 생기는 걸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단계를 알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거에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여기부터 이제 좀 그래도 좀 나이 든 학생들은 조금 신경을 한번 써봐요. 이게 어르신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생명과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런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슬라이드 한 몇 개만 좀 재밌는 건데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리를 하면, 물리는 사람들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그래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어떤 자연 규칙을, 뭐 뉴턴이 예전 뭐 제1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뭐 그런 걸 찾아 나가는 게 물리학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생물은 그렇게 어떻게 정의해요? 여기 학생들 중에 생물 조금 배운 학생이 있어요? 생명과학? 에? 생물 배운 사람? 저기 지금 중학교 저 맨 뒤에 있는 학생 생물 배운 적 있어요? 지금 안경. 예, 예.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 맨 뒤에 여학생 있어요? 배우셨나요? 근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공부 잘한다. 잘한다는 사람이 없네. 근데 있잖아요. 그래. 공부 잘해. 근데요, 너도 공부 잘하네. 근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옛날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데 저희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뭐에 간다고 그랬냐면, 진짜 잘하는 애들은 물리학과를 갔어요. 물리학과. 거기선 정말 멋있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별을 연구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생명과학과 가는 사람은, 그 당시 생물학과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안 갔어요. 왜 그러냐? 생물학과는 가면 맨날 무슨 나뭇잎 따다가 뭐 분석하고 그거 외워야 되고, 이거는 뭐 꽃잎이 2개 생기고 4개 생기고 뭐 그런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때는 이제 선생님 때는 이제 지금은 수능 보잖아요. 대학 갈 때. 근데 학력고사라는 걸 봤어요. 학력고사를 봤는데 저는 생물이 되게 싫었어요. 왜 싫었냐? 외우는 게 그렇게 많아. 여학생들은 생물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뭐 이해는 안 되는데 자꾸 외우래.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5문제, 제가 그렇게 공부를 아주 못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15문제에서 대학 들어갈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문제 맞췄어요. 그럼 진짜 공부 진짜 못하는 놈이죠. 그 정도로 생물은 전 싫었어요. 그래서 생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근데 지금 생물해. 이상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생물이, 아까 제가 물리는 폼나잖아요. 물리 옛날에 하는 사람들은 폼나는 게 자연의 규칙을 찾아 나가는 게 물리다. 근데요, 생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분자 생물학 그런 걸 하죠. 요새는 다 그런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하는 거냐면, 생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는 동물에서 일어나는 현상, 식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규칙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규칙.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도롱뇽인데요. 도롱뇽.
여기 잘 한번 봐요. 학생들, 어린 학생들 재밌으니까 한번 봐봐. 신기한 거예요. 우리 팔은 이렇게 자르면은 재생이 안 되죠. 이상한 사람이 되죠. 자르면 안 되죠. 조심해요. 근데 도롱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가 이걸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 팔이 여기가 다시 재생이 돼서 자기 팔이 다시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생기는데 한번 이렇게 해봐요. 잘 봐. 팔이 있어. 팔이 있는데 요거 내 팔을 봐봐요. 거기 화면 보지 말고 제 몸을 보세요. 팔이 있어. 여기를 잘랐어. 잘랐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팔이 여기 뼈랑 여기 뼈랑 여기 뼈가 다 모양이 다른 뼈예요. 여기 있는 뼈가 여기랑 바꿔치는 법은 없어요. 여기 뼈가 나오고 그다음 여기 뼈가 나오고 여기 손뼈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팔을 여기를 잘랐어요. 도롱뇽 제 팔이 아니라 그걸 몸에다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붙일. 그다음에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를 자르면 재생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를 자른 다음에 이걸 다시 여기다 몸에 넣고 그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생이 되는데 여기 A 다음에 여기를 A, B, C, D 뼈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A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다음 구조가 나와요. B, C, D, E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B 다음에 여기 B가 해서 이렇게 하면은 B 다음에 뭐가 되냐면 A가 나오진 않고 B 다음 단계가 나와. 다음. 원래 팔에 여기가 A고 B고 C고 D면은 여기를 잘랐다. 여기 학생 앞에 하는 학생.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됐다면 여기가 A야, B야, C야. 여기를 잘랐으면 다시 자라는 거는 요게 자라겠어요? 요게 자라겠어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뭐가 B? C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맨 끝에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른 거에 다음이 나온다는 그게 룰이더라 이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봐봐. 근데 해보니까 B 자른 다음에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B, C, D, E 다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룰이에요. 그렇게 룰이에요. 제가 이 룰을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 희한한 실험을 이 과학자들이 한 걸 한번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한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봐봐요. 그런 다음에 자, 요게 다음이고 또 다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를 자르냐면 재생이 일어나면은 요새 뭐 재생의학이라고 해서 줄기세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가 줄기세포가 역분화라는 게 돼요. 그거 뭐 잘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가 어떤 요런 구조가 막 생겨서 다시 이제 뒤에 걸 만들어 나가는 건데 원래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라면 여기를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재생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 다음에 생기는 건 원래 생기는 건 뭐예요? 이가 생기겠죠. 요 뒤에는 원래는. 그런데 이번에 잘 봐요. 여기 생기는 여기를 요걸 똑 잘라서 이 될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여봐. 그러니까 원래 A가 있고 여기를 잘라서 여기 다음에 여기 A가 되는 부분을 여기다 A랑 E랑 붙여봐. 그러면 재생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께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이께. 이해가 되세요? 다. 맨 끝에 걸 자르면 재생이 되는데 뒤에 게 재생이 되는 거고 얘랑 잘라서 여기 뭐 재생이 되기 시작할 때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서 여기랑 같이 붙여주면 요 중간 게 재생이 되더라. 그게 규칙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니 알고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본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할 짓 없는 사람들이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건 여러분들 뭐 좌표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손을 보잖아요. 여기가 등이에요. 손등. 그 다음에 여기가 배 쪽이에요. 배 쪽. 그 다음에 여기가 앞쪽. 그 다음에 여기가 뒤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 원을 그릴 때 등 쪽이라고 생각한 거를 요거를 12번이라고 봐봐. 12번. 그 다음에 뒤쪽이라고 생각하는 요쪽이 오면은 여기 3번이라고 뒤쪽이
요거요. 그다음에 배 쪽은 3, 4, 5, 6 이렇게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좌표를 그릴 때 번호를 여기를 12로 보고 그다음에 시계 12, 그다음에 여기가 뒤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쪽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가 3번, 배가 6번, 여기가 9번. 그런데 요거는 무슨 그림이냐? 여러분 한번 자기 팔을 한번 들고 보세요. 왼손으로 이 왼손을 우선 요거는 뭐냐면 손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주고 여기 잘랐을 때 요거는요 쭉 뽑아서 이렇게 봤다는 거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림은 그런 좌표인데 그거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한번 여러분 자기 팔을 왼손을 한번 보면서 요 그림이 그려지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왼손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등 쪽이 12번 저 그림이 왼쪽 그림이요. 그런데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간 게 이게 뭐야? 뒤쪽이 작은 숫자 뒤쪽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2번에서 뒤쪽 방향으로 이게 3번, 6번, 9번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걸 이해를 하시고 그냥 요거는 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되게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한번 봐봐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알고 또 하나의 룰을 찾았어요. 뭐냐면 1, 2, 12, 1, 2, 3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좌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애가 여기를 중간을 이렇게 자르면 없어진 부분을 다시 만들어요. 없어진 부분을.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여기 이거 자른 거 봐봐요. 요거 없애고 요 하얀 것끼리 붙여봐요. 그러면 2번하고 7번이 붙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조직 그 도롱뇽 팔에서는 2번하고 7이 가까운 게 아니에요. 원래 붙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얘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를 채워 넣는데 재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요렇게 돌아가서 제일 먼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거를 제일 짧은 거를 채워 넣어. 봐요. 원래 여기다 채워넣을 때 여기 채워넣을 때 요 똑같은 거를 1, 2, 3, 4, 5, 6, 7, 8까지를 여기를 채워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채워놓고 3, 4, 5, 6 요거보다 짧은 거를 채워넣어요. 얘 같은 경우를 보면 요거 잘라서 보면 3, 4, 5, 6 했을 때 얘가 빠진 게 뭐였어요? 이만큼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채워넣는 게 아니라 3번하고 6번이랑 그 사이에 제일 짧은 거 3, 4, 5니까 이렇게 채워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걸 채워넣더라 이거죠. 빨리 채울 수 있는 걸 채운다 이거죠. 재생을. 근데 요거 한번 이게 이제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여기를 잘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A는 뭐냐면은 8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잘랐어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첫 단계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까 요 A를 자르면 A면을 자르면 12, 1, 2, 3 이렇게 쭉 번호를 매길 수 있죠. 그런데 재생을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 1번하고 4번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돼. 그러면 1번, 4번은 아까 뭐 들어간다고? 1, 4의 중간에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2번, 3번이 이렇게 돼. 누가 말하셨네. 2번, 3번이 맞아요.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번, 7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8번, 9번. 여기 8번, 9번이 들어가. 여기 7번, 4번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번, 6번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첫 번에 A면을 자른 거에서 그 다음에 재생이 될 때는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B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겨요. 그런데 이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C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D가 만들어지고 E가 만들어지고.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몸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는 위에 있고 눈은 위에 있고 코, 입 순서로 되냐? 왜 코가 이 위에 가면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근데 이 실험이 마지막 요거는 한데 한번 요거 봐봐요.
이런 실험을 참 할 짓 없어서 이게 기초 연구예요. 이게 봐봐. 손이 있어요. 학생들 봐봐요. 이게 손이 이렇게 있어. 여기 있는 손이랑 여기 있는 손이야. 이걸 잘라서 여기 잘라서 이쪽 손을 여기요. 자른 다음에요. 얘 없앤 다음에 요 손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붙여요. 요 손을 그러니까 요걸 잘라서 없애버리고 왼손 거를 오른손에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 손을 보면 이렇게 두 손이 학생들 두 손이 이렇게 똑같이 얘가 포개질 수 있어요? 이게 거울상이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얘가 뒤쪽 앞쪽이면 이쪽 왼쪽 손을 이쪽으로 옮기면 앞쪽 뒤쪽이 서로 다른 게 겹치게 되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면 손이 원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양쪽에 두 개의 손이 이렇게 손이 세 가닥이 되는 손이 나와요. 진짜. 도롱뇽에서. 이런 손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규칙을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 규칙대로 하면 이게 맞더라 이거죠. 왜냐면 이게 보면 요 동그란 거는 보지 말고 잠깐 보세요. 이 손을 보면 이 오른손 이 번호가 12, 1, 2, 3 이렇게 되고요. 이 왼손으로 간 거는 12, 1, 2, 3이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 원이나 요 원은 똑같은 사이즈죠. 같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요걸 작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보면 3번하고 9번이 엉뚱한 게 같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냐면 우선 여기 먼저 보세요. 10하고 2가 붙었어. 그럼 여기는 뭐가 재생이 되냐? 여기는 1, 12, 11. 요게 10, 11, 12, 1. 요게 재생이 된다. 그러면 요쪽은 뭐냐? 4랑 8에서 5, 6, 7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뭐가 되냐면 그 숫자에 의해서 요 사이가 3, 8에 요쪽이 위가 만들어지고 요쪽이 아래가 만들어지고 자세한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 손이 3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손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고 또 이게 이렇게 막 뒤집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이 두 손이 겹칠 수가 없어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생물이 규칙을 찾아가는 학문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아까 이런 규칙을 몇 개를 우리가 생각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생물에서 이렇게 겹쳤을 때 원래 두 손을 이렇게 붙여놨으면 하나만 쭉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손이 나오고 손이 3개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맞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물을 그냥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대학을 갔을 때도 논리적으로 따져가서 찾아나가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내가 좀 너무 과학 어려운 거 하니까 좀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한 10분 정도만 좀 해볼게요. 10분에서 15분. 그러면 여기 있는 조그만 학생들, 어린 학생들, 뭐 과학자가 누가 되냐? 과학자들은 진짜 공부만 하고 이렇게 맨날 앉아서 책만 보는 사람이 되느냐?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대개 보면은 이런 생각, 공부 잘하고 정말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만 과학자 되는 거냐? 근데 그럼 나는 아니네? 그 생각 들지 않아? 나도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난 과학자 못하네? 그럼 연구가 너무 재밌어? 맨날 재밌을 수 있어요. 과학은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맨날. 실험을 해보면 맨날 힘들어요.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과학 그냥 해야겠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과학. 옛날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과학해서 돈 버는 거 거의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은
돈은 그렇게 다 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른들은 아시지만 학생들 잘 모르지만 연예인 하면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지. 근데 연예인이 지망생 10,000명 중에 1명 벌까 할 거예요 아마. 과학자 중에요. 과학자는 어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특허내서 900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900억을. 그런데 그 사람이 10,000명 과학자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돼서 돈 버는 거랑 과학자가 돼서 돈 버는 건 요즘은 같은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에 백신 만든 사람들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돈 많이 벌려고 하면은 과학자가 근데 그렇게 또 많이 버는, 적게 벌지는 않은데 또 많다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잘난 체한다. 이게 여러분들 웃긴 얘기 같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대강당에 진짜 한 몇백 명이 여러분 강의를 들으려고 와서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듣는다고 생각해요. 폼나잖아. 폼 안 나요, 학생들? 그게 멋있으니까 한다. 그런 진짜 과학 잘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죠. 과학할 때는 정말 너는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거거든요. 그거는 발표할 때는 그런 걸 한다는 폼 나잖아. 과학을.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여러분 의사만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약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잘해서 개발하면 정말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게 폼나잖아.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난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해. 그러니까 좀 이제 그만 저거 공부하는 거 말고 딴 걸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요 얘기를 해요. 항상. 공부요. 적당히 하면 적당히 잘하면 돼요. 과학한다고 해서 막 천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현세란 분 어른들 중에 이현세 아시는 분 있어요? 알지.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현세 우리 자랄 때 보면 공포의 외인구단 뭐 그런 만화 많았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만화를 많이 잘 그렸대요. 자기가 지금 세종대 명예교수로 하고 계시는 퇴임하셔서 잘 그렸대요. 학생들 잘 들어봐요. 듣기 싫겠지만 이런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만화를 그릴 때는요 어떤 만화가의 문화생으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러면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는 만화를 정말 자기가 잘 그린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문화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자기는 선생님 뭐 하나 그려오라고 그러면 일주일 고민해서 그려갔는데 어떤 애는 맨날 그냥 놀다가 그날 전날 끄적끄적해서 그려갔는데 선생님 걔는 칭찬하고 너는 이게 뭐냐 그렇게 구박을 엄청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는 자질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만둘까? 만화가로서의 자질이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누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정도 해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10장씩 만화를 사람 표정 그런 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 1년이 되면 얼마냐면 3,500장이에요. 그 다음에 10년이 되면 그게 35,000. 35,000가지의 표현을 하다 보면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자기 뒤에 나중에 보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소리가 천재들과 만나면 정면 승부하지 말라. 그냥 가게 내버려둬라. 천재들은 그냥 사실 그래요. 저도 보면 학교에 서울대 뭐 여기 뭐에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머리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뭐 그러세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과학은 꼭 하나만 혼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천재를 만나면 먼저 보내주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상처 받지 마라. 근데 뭐가 중요하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젊은 학생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른들이 요즘은 안 그렇지만 나이 든 과학자가 자기보다 좀 나이 든 사람이 뭐 이게 맞아 그러면은 개기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저희는 선생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줄 알았고. 근데 요때 한번 요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여기 학생 요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요 사람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은 왓슨이랑 크릭이란 젊을 때 사진이에요. 이 왓슨이란 사람이 1928년생인데 이 53년에 발견했으니까 얼마죠? 25살 때 노벨상을 받을 발견을 한 거예요. 25살 때. 참 신기하죠? 머리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당시에는 DNA라는 게 막 처음 발견되고 그래서 DNA 구조를 밝히는 게 굉장히 모든 과학자들이 꿈이었어요. 지금은 뭐냐면 항암제를 진짜 기가 막히는 항암제를 해서 요새 면역 항암제라는 걸 밝혀서 누가 일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런 게 꿈인 것처럼 얘 때는 구조 밝히면 대박이다, 나 노벨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요 사람은 누구냐? 요 사람은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이 사람은 1901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왓슨이랑 차이가 얼마예요? 나이 차이가 28년? 27살 차이예요. 27살. 그런데 왓슨이 막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벌써 뭘 받았냐면 52살인가? 그때 54살에 노벨상을 받았네.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25살 나는 학생이야. 근데 52살 때 노벨상 받은 사람이 뭐가 요새 뭘 하냐면 이 사람도 DNA 구조를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는데 내가 감히 할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죠. 이거 뭐 게임이 돼야지. 여러분 노벨상 받으면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한번 모시려면 최소한 우리 보통 연자들 이렇게 모시면 외국 사람들 한 300만 원 정도 드리거든요. 외부. 근데 그분은 1,500만 원은 최소한 드려야 돼요. 비행기표 사드리고. 그 정도 그게 뭐 조그만 예인데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DNA 구조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감히 들어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트리플 세 개의 DNA가 가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시작했대요. 그러면 자기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밝힌 게 노벨상을 받은 게 뭐냐면 이중나선 두 가닥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밝힌 겁니다. 그럼 노벨상 받은 사람이 세 가닥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는데 내가 감히 29살 차이나 28살 차이 나는 사람이 그런데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려면 어린 학생들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맞는 건 내가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뭐 말년에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 과학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기를 바라는데 논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머리 좋다고 과학에 성공하냐 꼭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근데 보면은 어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끈기가 필요하다는 게 제일 있네요. 근데 끈기가 필요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승자로부터 배우기. 누가 잘했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배가 아파. 저 새끼 저거 뭐 그냥 에이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됐겠지. 그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공부를 잘하고 뭘 잘했다. 그럼 저놈은 뭘 했길래 잘할까? 배가 아프지만 그걸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젊은 학생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그거 이제 관계가 없을 테니까. 근데 젊은 학생들 좀 생각해요. 진짜예요. 두 번째는 과학은요, 특히 기초과학을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을 한다고 싶으면은 이 남들 한 것 나도 내가 했더니 또 그런 거 발견했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벨상 절대 못 타요. 노벨상 타려면
아무도 안 한 거를 도전을 해서 뭐 아니면 꽉 놔도 해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요거는 만약에 안 될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도와줄 사람. 이게 뭐냐면 꼭 뭐 자기 부모가 아니라 친구라도 그렇고 자기를 이해해 줄 만한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왓슨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쫓겨날 뻔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 지도 교수가 딴 선생이 걔를 정말 인정을 하고 그래서 걔를 이렇게 구해줘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좋고 친구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누군가 자기가 정말 무너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한두 사람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즐기는 게 그게 쉽진 않은데 사람들한테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가는 길에서는 같이 가다 보면 누구한테는 하나씩 배울 게 있다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친구가 좀 싸가지가 없고 이상한 놈이랄지언정 걔가 좋은 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과학계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과학을 얘기했는데 저는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생명과학이 왜 좋냐? 여기 지금 이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구예요? 돈에서? 5만 원이 제일 오래 그렇지. 그랬으니까 5만 원 했겠지. 예?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5만 원은 아닌 거. 이 사람이 1,000원. 이분이거든요. 근데 요때 한번 봐봐요. 요때는 이분이 72황이라고 그랬어요. 이황 선생님인데 정말 장수하신 분이에요. 근데 70대 요새 너무 흔하죠. 이분 누구예요? 율곡이. 그 다음에 세종대왕 율곡이 어머니 신사임당. 요때는요 50대 돌아가시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저는 여기서 살면 안 돼요. 강의하면 안 돼. 죽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 지금 정정하신데 92세세요. 92세. 뭐 그게 왜 그러냐? 옛날은요. 요때 그런 조그만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아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기초 연구를 해온 덕에 이런 신약이 개발된 거예요. 그 병을 억제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요새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 많이 하잖아요. 줄기세포는 요새 어떤 단계냐면 요것도 오래된 건데 사실 막 이런 동물, 우리 뇌를 모사하는 전체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세포 덩어리를. 그럼 그런 거 갖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 치매 환자한테로부터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신약이 개발됐어. 그러면 사람한테 직접 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른들 알겠지만 임상 실험한다고 그러는데 엄청 돈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무지하게 낮아요. 그런데 이런 줄기세포로 이런 거 딱 만들어서 여기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 금방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AI 많이 얘기하잖아요. AI가 정말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AI가 막 발달하면 사람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게 컴퓨터가 막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까? 근데 이제 요새는 어떻게 되냐? 컴퓨터 잘 쓰는 사람이 유리한 거지 컴퓨터를 못 쓰는 사람은 불리한 상황이 됐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젊은 학생들 AI를 활용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어떤 직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 중에 AI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직업군에 있는 AI를 못 쓰는 사람을 없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생물학자라면 생물학자로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생물학자인데 AI를 잘 못 쓰는 사람을 거의 그 사람이 도태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도태되지 않으려면 AI를 잘 거부감을 갖지 말고
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는 생명과학이 AI랑 겹쳐서 정말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약도 개발 속도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질 거고요. 올해 건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노벨상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젊은 학생들, 노벨상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위한 큰 일을 한 사람한테 주자, 그런 상을 만든 거죠. 요게 언제냐면 2023년에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시상식이에요. 폼나지 않아요? 젊은 학생들. 진짜 이게 정말 멋있는 거거든요. 여기 정말 이런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크면 여기 서 있는 얘가 나다. 여학생들도 해줘야지. 여기 서 있는 아줌마가 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